고추를 많이 따르면 고추를 잘 심는다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품종이 다소학 품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밭 만들기죠. 당연히 토양 산도가 우선이죠. 다행히 고추는 6.0에서 6.5 약산성에 잘 자라니 이 산도는 전국 밭 토양 평균에 해당하니 대부분의 밭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퇴비나 밑비료는 전용 비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용 비료 배합 비율을 맞게 살포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언급한 고추 모종은 매운맛 정도는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고, 노지 재배용으로는 탄저병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칼탄 제품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칼탄 제품이란 바이러스 병인 칼라병과 탄저병의 앞 글자를 딴 말로 거기에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렵고 이름 있는 육묘장을 이용하여 무엇을 사든 품종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심는 방법입니다. 심는 방법이라고 하니 어떤 마술적인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손바닥 농장에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도 과학의 기초를 두고 공유하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모종을 선택하는 것부터 중요하죠. 앞에 얘기한 품종과 그 특성에 맞는 것을 구입하되 우량 모종을 구입해야 하는데, 절간이 짧고 줄기가 튼튼하고 거기에다 뿌리가 흰색으로 새뿌리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추 육묘 기간이 90일에 가까우니 현실에 맞지는 않더군요. 또 고려해야 할 일은 여기 사진처럼 아직 어린 묘를 구하기보다는 적정기간 자란 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은 첫 꽃이 핀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고추 심는 방법에서도 아직 꽃이 피지 않는 모종으로는 따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추나 가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은 모종을 구입할 때 첫 꽃이 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모종을 구입하면 심기 전에 방제가 먼저입니다. 여기 영상은 이미 가식한 모종을 봄밭에 심기 전에 다시 한번 방제하는 것인데, 실제는 모종판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뒷면에도 약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겠지만 특히 살충입니다. 진딧물과 종채벌레, 응애가 주 타켓입니다. 평소보다 약을 좀 진하게 타서 방제를 하는데, 이 방제는 밭에 심으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격입니다. 육묘장에서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방제를 하지만 농사 지어 분 분이라면 완전 방류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 방멸은 농사 마술하는 분에게만 있습니다. 심는 것도 구해오자 말자 당장 심기보다 적응하기 위한 경화를 거쳐서 심는 것이 활착에 도움됩니다. 육묘장의 환경과 우리 밭 환경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3월 23일에 고추를 하우스에 정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물주머니를 이용하여 보온하여 4월 중순에 심었는데 올해는 온열 전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온열 전선인데, 이 온열 전선 원리와 제품 선택 그리고 설치 방법은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십시오. 이번에 얘기 드릴 초점은 바로 심는 방향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추 모종을 첫 꽃은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방아다리가 제법 나온 소위 늙은 모종을 일부러 구입하였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네요. 여기에서 고추 심는 방향이란 고추를 심는 두두구 방향을 가로질러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별것 아닌 얘기인 이게 왜 중요하냐? 고추는 방아다리에서 열리고 첫 방아다리 다음에는 그와 다른 방향인 직각 방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 방아다리를 맞춰 심고 이후에도 방아다리가 계획적으로 나온다면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농업혁명은 가축을 농사에 사용하는 것과 벼농사에서 벽실을 뿌려 벼를 재배하는 것에서 모내기를 하여 일정한 간격을 맞춰 농사를 짓는 이양법입니다. 이 이양법으로 이전까지 수확이 획기적으로 늘었죠. 그전에는 그냥 본론에다가 벽실을 흩어 뿌리다가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덕분입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한마지기 논, 두마지기 논 하는 말은 그 옛날 벽실을 뿌릴 때
한 마리 벽시가 들어가는 논을 한마지기 논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는 크면서 포기가 늘어납니다. 재배기간이 길고 일조량이 많은 남부 평야지역과 그 반대인 북쪽 산골 지방은 당연히 뿌리는 벽시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한마지기 면적은 다릅니다. 그냥 간격만 맞춰 방향을 무시하고 심는 것과 방향을 맞춰 방아다리 나옴을 맞춰 심는 것과는 고추 열림이 다릅니다. 고추 방아다리가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방아다리 나옴에 맞추어 고추 열림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야말로 탁상공론 아닌 탁상계산이죠. 식물의 열매 열림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수열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식물 중 고추처럼 가지가 벌면서 거기에 열리는 여러 식물을 관찰하여 수열로 정리하였는데 이걸 고추 열림에 적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가지의 벌어지는 수에 비해 열매가 적게 열리는 것은 결실률, 일조량과 가지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보나치 이 이론도 식물이 독립적으로 크는 경우이지 지금 우리 고추 재배처럼 밀식하여 포기 사이 경쟁이 일어나는 고추밭에서는 이보다도 더 적게 열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고추를 심을 때는 다소 간격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방아다리를 자꾸 내면 자기네 포기끼리도 옆의 폭이 다른 포기 가지와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동물은 먹을 것을 갖고 서로 경쟁하지만 식물은 햇빛을 두고 경쟁합니다. 서로 자기네 가지가 다른 가지에 가릴까봐 무조건 뻗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롭게 가지를 1개에서 2개를 그리고 4개로 늘려 크지만 경쟁이 벌어지면 여기처럼 그냥 줄로 막 뻗습니다. 마치 자기가 덩굴식물인 줄 알고 방아다리는 형식으로 내고 한 줄로 막 뻗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먼저 자란 가지는 다른 가지들을 막 덮칩니다. 재배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자란 가지는 전정을 하지만 자란 가지에서 새술이 나오는 기간이 15일은 되니 이건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심을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그만큼 경쟁이 늦춰지는 거죠. 그냥 막 심은 것이 4차 방아다리부터 이런 경쟁이 생긴다면 가지를 가지런히 맞춰 심은 것은 5차나 6차부터 일어나겠죠.